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인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문화예청은 최근에 조선과 구한말의 국세 넉 점을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보물이 된 국세는 대군주보와 제고지보, 칙명지보, 대원수보 등입니다. 그런데 국세 중에 대군주보에 톰이라고 새겨진 생뚱맞은 영어 이름이 영 눈에 거슬립니다. 대체 조선과 대한제국의 국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국세는 나라의 자주권을 상징하는 도장입니다. 외교문서와 행정문서와 같은 공문서에 사용된 그런 공식 도장이죠. 비슷한 개념의 어버는 왕이나 왕비의 덕을 기리려고 제작한 그런 도장입니다. 이번에 보물이 된 대군주보는 1882년 제작됐습니다. 고종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등을 위해서 국가의 상징물인 국기와 국세를 함께 만들도록 지시를 했는데요. 당시 총 6점의 국세가 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 대군주보만이 유일하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함께 보물로 지정된 제고지보, 칙명지보, 대원수보는 모두 대한제국기에 제작이 됐습니다. 제고지보의 제고는 황제의 명령을 뜻합니다. 황제를 칭한 대한제국에서만 사용된 그런 도장이죠. 칙명지보 역시도 대한제국 국세 10점 중 하나입니다. 대원수보는 군인 임명서에 찍는 용도로 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국세에는 아주 뼈아픈 상처가 아로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군주보의 거북꼬리 아래에 새겨진 WB 톰이라는 외국인의 이름이 단적인 예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국세와 어부의 순환사를 상징하는 그런 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은 중국 즉 명나라와 청나라로부터 받은 조선국왕지인이라고 새겨진 국세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고종실록 1882년 7월 1일자를 보면은요, 이 호조가 대군주, 대조선 대군주, 대조선국 대군주 옥세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조한 세 가지 국세 중 하나가 바로 대군주보였던 것입니다. 고종은 왜 중국이 내려주는 조선 국왕 대신 대군주를 칭했던 것일까요? 영부자들은 고종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체결 등에서 당대 조선의 정세 변화에 발맞춰서 중국과의 4대 관계를 청산하고 주권국가로 전환을 모색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883년 외국과의 통상조약 업무를 대신하는 전권 대신을 임명할 때 이 도장을 날인한 예가 있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 대군주 즉 국왕의 명의로 반포되는 법률, 칙령, 조칙과 관원의 임명 문서 등에도 사용된 사실이 있고요. 또 1897년 9월 8일 고종실록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국의 지도자를 나라의 습속에 따라서 대황제, 대군주, 대통령이라 한다 라고 소개를 한 거죠. 이 1882년에 주조한 이 대군주보는 조선이 황제국임을 천명한 1897년까지 사용한 국세 석점 중 하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권이 침탈되자 대한제국의 주권을 상징하는 국세 역시 순환을 당합니다. 순종실록을 볼까요? 국권 침탈 6개월 후인 1911년 3월 3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직 차관인 고미야 미오마스가 옛 국세와 보세를 총독부에 인계했다 라고 썼습니다. 수모는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계 아니 압수된 국세는 일왕의 진상품이 되어서 일본 국내청으로 반출되는 모욕을 갖기도 했죠. 여기에 한술 더 뜬 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매국노 이완영의 아들인 이항구였습니다. 1924년 4월 13일자 동아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묘한 영령전에 안치된 덕종, 즉 성종의 아버지죠. 덕종과 예종의 어부가 분실된 사실이 확인됐다. 놀라운 사실을 들은 이왕전하, 즉 순종이 밤을 새우며 어버를 찾았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당시 어버 국세를 담당한
이왕직 예식과장은 다름 아닌 이완영의 아들인 이항구였는데요. 그 이항구가 순종이 어버를 잃어버려서 발을 동동 구리던 10일 아침부터 이왕직 차관인 신호다 지사구와 함께 골프를 즐긴 사실이 들통이 났습니다. 이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은 그런 이항구는 이때 충격적인 망언을 퍼부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항구는 조선의 어부는 당장 쓰는 것도 아니고 승하하신 뒤에 만들어 놓은 그야말로 돈으로 쳐도 몇 푼 안 되는 것인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해서 내가 그 좋아하는 골프놀이도 못한단 말이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홧김에 더 한마디 얹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 그러면 집에서 술을 먹거나 계집 데리고 노는 것도 못하겠구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를 하고 짐승의 소리를 내뱉는 자를 우리가 흔히 인두충명이라고 합니다. 이항구가 인두충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인 2월 1일에 일본의 기원제를 맞아서 남작자기를 받았거든요. 그런 자에게 조선과 대한제국은 없었고요. 대일본 제국만 남아있었던 거죠. 그러니 망한 나라의 국세, 아니 그까짓 도장 따위가 뭐 그리 대수였겠습니까? 잃어버린 덕정 및 예종 어버는 이왕직이 다시 만들어서 정묘에 재안치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해방 후에 미 군정청은 일본 국내청에 소장된 대한제국 국세를 대한민국에 정식으로 인계합니다. 1949년 2월 3일부터 열흘간 총무처 주관으로 되찾은 국세와 함께 대한제국 조약문서를 국립박물관에서 특별 전시했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사달이 일어납니다. 한국전쟁 와중에 국세를 모두 잃어버린 겁니다. 과연 어디로 증발했을까요? 이 경향신문 1952년 3월 4일자에 그 단서가 보입니다. 국세와 보검을 압수해서 한국은행에 보관 중인데 이번에는 미군이 우리나라 국보를 발견해서 계엄민사부에 전했다. 옥세, 국세를 미국인이 소유하기까지 4사람의 손을 거쳤다라는 기사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동아일보에도 비슷한 기사가 나옵니다. 미군이 옥세를 감정 중이라는 첩보를 듣고 금은방 현장을 급습해서 압수했다라는 기사가 1952년 4월 27일자에 나옵니다. 이 전쟁 중 잃어버린 대원수보, 재고지보, 칙명지보 등 3점은 1954년 경남도청 금고에서 발견됐다라는 기사도 등장합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3점을 가리키는 거죠. 1965년 3월 25일 동아일보 사설의 지적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국민 중 몰지각한 분자들은 외국인의 환심을 사려고 고귀한 물건을 선물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고 국보든 무엇이든 가리지 않은 악질적인 경우가 간혹 있다라는 소문이 돈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환수된 대군주보 국세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한국전쟁 도중에 혹은 그 전후에 톰이라는 미국인이 이 국세를 수중에 넣고는 자기 이름을 버젓이 새겨놓은 것이 틀림없겠죠. 그래도 최근에는 미국으로 반출된 국세 및 어버의 국내 환수가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09년 3월에는 재미교포가 소장한 고종의 비밀 국세인 황제어세가 환수되어서요 보물로 지정된 바가 있고요. 2014년에는 미국 정부가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해서 이 황제 집어 등 9점의 국세 및 어버를 한국 정부에 돌려준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2015년에는 덕정 어보, 2017년 문정왕후 및 현종 어보,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대군주보와 함께 효종 어보가 환수되었습니다. 이 뒤늦게나마 미국 소재 어보 및 국세가 환수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4년에 문화예청이 미국 국토안보국 소속 이민관세청과 한미문화재 환수 협력 양해각서를 그렇게 맺었거든요. 이에 따라 미국 내에 소장된 국세나 어보를 유통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재산행위 및 몰수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보물이 된 국세 즉 대군주보 역시도 효종어보와 함께 재미교포가 경매를 통해서 정상 구입한 유물이라는데요. 그러나 두 유물은 문화예청이 미국 측에 전한 도난문화재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유물의 소장 자체가 어려졌고 결국 소장자의 자발적인 기증 형식으로 환수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 및 대한제국 시대에 제작된 국세 및 어보가 총 412점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여전히 70여 점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로 구입했다면 선의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나 안 됩니다.
나라의 상징물인 국세와 어버는 개인의 재산일 수가 근본적으로 없는 거죠. 특히 유네스코 123개 회원국을 비롯해서 인터폴과 미국 국토안보 수사국 등이 행방불명 목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약간 심하게 말하면 좋은 말로 할 때 내놔야 하는 겁니다. 1965년 어버 분실 사건이 불거지자 당시 강만길 국사편찬위원회 한마디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국세는 매우 귀중한 문화재다. 당시 이 도장 하나면 나라를 팔고 살 수도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